안녕하세요, 뉴메디입니다.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대학병원들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 지금까지 1.5조를 부었습니다. 건보 재정에서 1억이 나갔고 정부 예비비로 1,500억, 건강보험 선지급금이 3,600억 정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어도 대학병원들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힘든 상황인 거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공의 사직입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돈 되는 일들을 박봉으로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전공의의 가정에 있는 의사는 전체 의사의 7%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대학병원 안에서는 40%에 달합니다. 사실상 전공의를 갈아서 돌아가는 병원인 거죠. 전공의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는데 그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의 이탈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전공의가 사라지며 교수의 존재 이유인 연구와 교육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 가고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 떠나는 것이죠. 대학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병동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각 병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0일간 511억 손실을 봤다는 아산병원은 HD 현대일렉트릭 주식을 411억 매각했고 한양학원도 한양대학교 의료원의 손실로 한양증권 주식을 165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분원이나 신축 계획이 있던 병원들은 모아둔 돈이 있으니 그걸로 연명은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는 병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을 텐데요. 문제는 기존에도 힘들었던 병원들입니다. 이런 병원부터 무너져 갑니다. 가장 유명한 병원은 충남대인데요. 현재 충남대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20년에 개원한 세종 충남대병원입니다. 충남대병원은 세종 충남대병원 개원 당시 건물을 짓고 의료장비를 들이기 위해 3,074억 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해 운영자금 550억 원, 마이너스 대출 600억 원을 더해 갚아야 할 돈이 총 4,224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금리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개원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며 수익이 급감했죠. 세종시 인구도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또한 환자들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경향이 높아 경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종의 79%, 충남의 63%의 암 환자가 다른 곳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이겠죠. 지역 탓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국립대니 나라 돈으로 병원을 만드는 건데 적자가 날 위치에 병원을 세운 충남대병원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동안 충남대병원 본원에서 세종으로 1,261억 원을 지원했다는데요. 그것도 올해는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장은 7월 30일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본원에서만 하루에 4억, 월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 100억 원의 적자는 전공의가 사라진 다른 대학병원들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상황일 겁니다. 다만 충남대병원은 세종 분원의 빚을 갚아야 하니 양쪽의 적자로 침몰하고 있는 거죠. 세종 충남대병원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공의가 없는 병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4명의 전공의를 뽑았지만 들어오기도 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본원의 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차입금이 4,200억 원이나 있으니 본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연마다 400억 원씩 갚아나가야 하는데 본원조차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충남대학교 본원과 세종 분원 모두 자본 잠식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본 잠식은 매우 심각한데요. 최근에 있었던 TMF 사태가 바로 자본 잠식입니다. 일련의 사태로 현금 흐름이 아예 막혀버렸고 대처가 안 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정산해주지 못하면서 기업이 날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충남대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에 갚아줘야 하는 돈이야 국가 지원으로 넘길 수 있고 중소납품업체에 줄 돈들은 외상으로 달아놓으면 잠깐 해결이 되는데 은행에 갚아줘야 하는 돈이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다 써버렸다고 하고요. 현금이 없으니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해줄 은행이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8월 6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병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눈 채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해줄 지원은 다 해주고 있어서 더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충남대병원에 지원을 해주는 순간 전국의 다른 병원들에 모두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으니 쉽사리 지원해주기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고요. 이 간담회가 있고 이틀 뒤 대전시로부터 4억을 받았습니다. 병원 유지에 바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충남대가 직접 밝힌 바
하루에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시로부터 받은 4억 원은 받은 당일 딱 하루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사례를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지역에 병원을 세운다고 지역 의료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적고 환자가 적으면 경영이 안 됩니다. 다른 지역 대학병원의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시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해 오려다 실패하니까 충남대병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개설한 곳인데 자기들은 정작 서울병원을 이용하다 보니 의료진들도 서울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국립대병원이니 건보료나 세금을 대겠죠. 하지만 무한정 돈을 부을 순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길 의료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언젠가 지방대학병원 붕괴가 찾아올 겁니다. 이건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여러 번 말했었죠. 하지만 하반기 전공의 지원을 본인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병원들까지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지역 병원들에 대한 지원이 급감했습니다. 다들 서울로 갔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소외된 쪽은 지역입니다. 그 사실은 교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수들도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전문의 한 명이 나가며 응급실 제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향 천안 속초의료원이 그랬듯이 원래부터 처우가 좋지 않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빈자리는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응급실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보시다시피 지역의 병원들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원들이 도산 위기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뉴스에 나오진 않아도 대학병원 응급실은 알게 모르게 망가져 왔습니다. 한 달 뒤 추석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명절 때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국민들이 의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증언을 강행하는 정부가 되려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안락사가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길어야 5년이지만 의료는 평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충남대는 기존 의대 정원이 110명입니다. 내년에는 155명, 내후년에는 20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의평원 인증에는 병원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따라서 병원이 잘 굴러가야 합니다. 충남대가 지금의 재정 위기를 어찌어찌 극복한다고 쳐도 증원 숫자만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후원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 의료 비상사태 14편을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뉴메디였습니다.